그러면 여러분들 남해학이 지금 전번 꼬리 달린 자리가 얼마죠? 13,600원입니다. 얼마까지 흔들었어요? 13,000원. 똑같이 13,500원과 11,000원에서 지그재그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요번에는 15,000~16,000원까지 땡길 수도 있고, 이건 못 맞추세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전반적인. 그러면 13,000원대 오늘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반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남해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린플러스나 그 다음에 경농이나 농우바이오 볼까요? 농우바이오. 그러면 그 남해하고 반팔아 갖고 농우바이오나 경농이나 요런 걸로 갈래요. 얘는 3%잖아요. 그리고 얘가 또 한 13,500원 돌파해서 한 2,000원 정도 올라가면 또 때려버릴래요. 당분간 왔다 갔다 트레이딩. 지금 질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 연준이 금리 결정 나올 때까지 게릴라 전투나 하자고요. 게릴라 전투의 기본 감각. 먹었을 땐 챙겨라. 나머지는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어느 선을 데드 잡고 좀 조절하자. 한꺼번에 다 팔지 않는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학 그냥 반 때리시고 아시아 중매나 경농이나 농우바이오로 이동하시고 오늘 그러니까 이지 반 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지도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6월 지방선거용. 여러분들 지방선거용으로 제가 방송국 관련된 종목 3가지. 방송국 관련 종목.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X축, Y축, Z축.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면 여러분들 그냥 2~3개만 딱 X축, Y축 하든지 X축, Y축, Z 딱 이렇게요. 난 6월달까지 그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을 세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거야. 그러면 이 3가지 딱 선정하는 거예요. IMBC, 디지털조선, KNN. 그리고 매일 종가를 커요. 오늘 IMBC가 막 으쌰 나와요. 근데 KNN이나 디지털조선은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러면 IMBC 갖고 계시면 반 때려갖고 KNN이나 디지털조선 이걸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조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IMBC는 6,000원과 7,000원 오면 다 때립니다. 이 종목은 4,000원과 7,000원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단 하단에만 진폭만 보면 됩니다. KNN은 2,000원과 1,000원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2,000원과 1,000원. 요번에 2,000원 오면 일단 생각지도 않고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디지털조선 옛날에 한번 6,500원까지 갔는데 요번에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4,500원과 5,000원만 와도 때립니다. 4,000원이 맥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00원을 치고 나가요. 반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윗골이 달릴 테니까 첫날은. 이런 거 갖고 매매 전략을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KNN의 전략 2,000원에도 사고 1,500원에도 사고 1,000원에도 사는 동전주입니다. 한 번에 하는 종목 아닙니다. KN이라는 건 동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N이라는 종목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파생 매매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들 중에 수익금만 해갖고 계속 나는 시간여행 종목을 할래, 나는 동전주로 할래, 그런 종목의 스타일입니다. 반토막 때도 안 팔고 더블 먹어야 팝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종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시는 분은 다른 종목 말고요. 이 3가지만 가고 본인의 호흡이 이것밖에 안 돼요. 본인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습관, 내 성격. 그냥
그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갖고만 매매하십시오. 다른 거 제가 이 종목은 자산가들 제가 100억 이상 있는 분들 2020년부터 2만원대에 한국전력 30억, KT 30억, 가스공사 30억, 그리고 10억은 알아서 트레이딩 하십시오. 이런 전략 수없이 얘기해 드렸죠. 지수가 2000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KT 추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KT 사지 마십시오. 오히려 KT 팔아갖고 한국전력으로 가십시오. 한국전력. 우리가 가스공사도 여러분들 22,000원, 최근에 3만원이지 작년에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둘 다 2만원대에 집중해 드렸습니다. 가스공사 2만원대. 이거 5만원까지 갔어요. 5만원 갔다가 다시 35,000원까지 빠졌어요. 요번에 47,000원까지 갔어요. 제가 47,000원까지 갈 때 뭐라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가 진짜 더 급등해야 된다. 만약에 45,000원을 깨면 대우조선해야 가스공사 다 때려.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유가가 지금 97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닥 확인해야 돼요. 유가가 다시 올라야 됩니다. 또 중동 사태까지 확산돼야 돼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동까지도 심지어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뭐 전쟁 난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돼야 됩니다. 얘는 지금 바닥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KT를 이걸로 바꿔도 좋습니다. 한국전력이나. 근데 한국가스공사보다 바꾸려면 한국전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동안 저점 고점의 딱 반입니다. 37,000원. 23,000원과 51,000원의 반. 반에서 지지할지 여기서 3만원과 37,000원에서 쌍바닥 줄지 6개월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 한 6개월 정도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마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 사이에 KT 요새 KT가 로봇 관련주도 되고 무슨 통신 인프라 5G 뭐 컨텐츠 M&A 오히려 이거 시간여행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적립식으로 애들한테 20년 동안 팔지 마해서 하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만 이제 6,000원 대드 잡고요. 요거 팔아서 한국전력으로 물량이나 늘리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 얘기입니다. KT 좀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반을 팔아갖고 21,000원대 한국전력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움직이려면 무슨 재료 나와야 돼요? 전력은 인상 외에는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사요. 6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이런 것들은 3개월에도 아니에요. 3개월도 빨라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배당 받고 편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세력주하고 다른 그러한 흐름의 매매 감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금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매매 감각 본인을 그러니까 가만 보면 본인의 습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따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때 삽니다.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지금 장에서는. 지금 장에서는 따라갈 때 사지 마십시오. 종목장에서는요. 오히려 공포 때 내가 그동안 사기 싫은 그래프만 사십시오. 오히려 떨어질 때라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기아에 대한 전략을 세워달라는데 저는 그냥 6개월 동안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기아는. 기아 에너지 안 나와요. 삼성전자가 가야 갑니다. 그런데 얘를 트레이딩 하려면 14%에서 21%에서 때려야 돼요. 오늘부터 때려야 됩니다. 얘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언제 8만원 가냐. 8만원 갈 때 기아 열겠습니다.
이거는 호흡이 금년 말에 보겠습니다 하는 전략하고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8만원 언제 갈까요? 3개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3개월이요. 그리고 갈지 안 갈지도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금년도 고가가 93,700원입니다. 6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역발상으로 7만원에서는 박앤세일이라고 그랬는데 딱 반이 얼마입니까? 8만원이에요. 요거는 7, 14, 21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14에서 21만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뿌려볼 때 어떤 세력주는 제가 61.8 올 때까지, 어떤 건 더블 올 때까지, 어떤 거는 30%단 오면 때려라. 각각 사이즈마다 또 체크해드리죠. 얘는 14%부터 21%가 때리는 겁니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77,000원과 82,000원입니다. 매일매일 전업투자가 스타일로 오시는 분은 여기서 때리십시오. 저기 85,000원과 38.2 94,000원은 삼성전자가 8만원을 넘어야 되고, 기아가 저기 85,000 25% 에너지 주려면 현대차가 20만원을 넘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안 보여요. 삼성전자 저렇게 주구장창 때리는데. 그래서 기아가 가려면 기아의 개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조기 종료돼 갖고 러시아 시장이 열리거나 여기서 작용 반작용으로 거버넌스 게임이 뭔가 나와야 됩니다. 거버넌스 게임. 그런데 이 거버넌스 게임 제가 주말에 그 다음과 같은 글을 지금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자료를 못 씁니다. 요새 또 방송 맡은 게 꽤 돼갖고 그래서 다음 같은 자료를 지금 그 제자가 그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훈련을 책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투자 일기나 책을 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시간 여행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소일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소일거리요. 뭐 저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 파생 매매, 투기 매매를 매일매일 소일거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우라고 자꾸 강요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뭐 그게 호흡이 안 맞는다면 뭐 할 수 없고, 이제는 하실 분들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려고 그러면 구자를 따로 빼갖고 전략을 짜는데, 이건 뭐냐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제자가 거버넌스 관련돼서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앞에 쓰면 제가 뒤에다가 그 어떤 전략을 짭니다. 근데 기아가 뭔가 진짜 10만원도 가고 뭔가 가려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언제냐? 저 건물 다 질 때요. 그럼 건물 언제 지냐? 빨라야 202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그 토요일과 일요일 날 분석하면서 제가 판단이, 현대 엔지니어링 다시 IPO 재개하는지도 또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정의선 씨 개인 거버넌스 지분 보유주를 이렇게 딱 봅니다. 이 그림이 제일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선 씨 개인 지분이요.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가 26 저기 줄었죠. 6.7이 줄었습니다. 팔아갔고요. 누구한테? 칼라이라는 사모펀드한테요. 이제 20포인트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을 11% 갖고 있는 거를 상장시켜 갖고 주머니 돈 1조 만들어서 현대 모비스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현대 모비스보다 현대건설, 현대오토, 에버
이거를 집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요걸 집중하냐. 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거버넌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각이냐면요. 그냥 현대차 그룹에 관련돼서 게임은 그냥 건설 쪽을 보겠습니다. 건설 쪽이요. 그러면 건설 쪽에서 가장 먼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는 이 그림입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옛날 오세훈 시장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거 이거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산 이 정비창 여러분들 연산 정비창 그림 보시면 딱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갈 건가.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에 또 서부 T&D고 그 다음에 또 요 옆에 여러분들 원예대교 지나가면 옛날 현대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빌리티 거의 30층이 될지 50층이 될지 건물이 들어오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삽뜨고 짓는 거를 저는 이번 6월달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대 오토 에버가 어떻게 합쳐졌죠?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게 곧 자율자동차 모빌리티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런 구도로 봅니다. 아직까지 이런 구도로 보는 분 별로 없어요. 기아가 맨 상위. 그 다음에 기아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 밑에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제철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언제 되냐? 이게 건설될 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이 GTX 노선하고 6월달 지방선거하고 삼성동의 한전부직 그 터파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되나? 이 그림에서 결정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돈이 한 일단 3조 정도 필요하세요. 3조.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켜서 1조 조달해 갖고 뭔가 먼저 약한 고리부터 풀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지금 뭐냐? 그거를 칼라일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럼 칼라일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오징어 설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이제 뭘 한다? 자기 개인 지분 높이기 게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 개인 지분 높일 때 얘가 핵심이에요. GTX 이 부분이 갖다 해서 용산과 삼성동 지역. 근데 삼성동 지역은 이 강남구청장이 누가 되냐가 또 중요해요. 이 정순균 이번 6월 1일 날 누가 될까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좀 갈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 딴지 걸고 안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GBC 타워 터파기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10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딱 분위기 보니까 정의선 회장님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정권이 교체될 것 같네. 잘하면 다시 원한대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 야, 터파기 저기 지방선거 끝나고 해. 그래갖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할 거를 2022년 7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7월이 뭐예요? 6월 1일 지방선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거든. 경기도지사는 누가 되고 성남 쪽, 그 다음에 이 성남 쪽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남구청장 누가 되고 이 터파기 공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건물의 높이에 따라 터 파기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잠실 마이스, 영동대교 복합지하, 그 다음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전략도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건설 3개월 걸릴 거라고 딱 잡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월 15일 날 꼭지 쳤죠. 3월 15일이 현대건설, GS건설 꼭지 찍고 그날이 환율이 고점 찍고 종합주가지수 박살난 날입니다. 한번 3월 15일이 어땠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3개월 동안 건설주 대장주는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멘트나 삼목에스폼, 히림 뭐 밑에 단만 돌리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 지비스타워 지방선거 이제 곧 6월 1일이면 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시 보시죠. 이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주가 안 보냅니다. 누르는 종목이에요. 누르는.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갖고 올 때까지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치는 높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빨라야 2025년에서 2026년 얘기입니다. 여기서 돈을 한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으로 한 2,400억을 넣으셨거든요. 요 주주 구성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언제 갑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2024년, 2025년 같아요. 이거를 인수할 때 소프트뱅크한테 풋옵션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풋옵션 조항. 소프트뱅크 80%를 갖고 온 겁니다. 원래 100%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손정희 회장 겁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이 정의선 회장한테 80% 지분 팔면서 엑스트 한 거고요. 대신 나스닥 상장시키고 풋옵션 조항 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정의선 회장님이 모빌리티 전략으로 이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필요할 테니까 이거를 인수하고 승부를 본 겁니다. 거버넌스에. 옛날 하나그룹이 그 니콜라 인수 개념도 이 사고하고 똑같죠. 나스닥 상장시켜서 돈을 빼갖고 그걸 담보로 해갖고 갖다 대기해서 지배구조 순환 출자를 하는 거. 니콜라는 사기로 판명돼갖고 곤욕을 치렀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나스닥 상장되고 큰 요새 그 스팟이라고 하는 그 로봇 그 용도가 굉장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런 풋옵션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거는 단기 게임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게임. 근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2025년에서 2027년에 합니다. 아직도 한 3년 걸린다고요. 그럼 그 전에 뭐 하냐? 이놈 관리예요. 현대건설. 이거 현대건설 연봉입니다. 이제 건물 짓고 얘가 뭐 삼성동이 됐던 어떤 게 됐던 이제 이 주가 에너지를 보세요. 용산이 어떻게 바뀌고 저기 다 토목 건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하 관련된 특수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가만 계시라고 하는 게 아직 계획만 잡혔지 어떻게 잡혀가는지는 이번 6월 1일부터 시작이란 얘기죠. 이런 쪽 에너지에 건설, 건자재 순환, 시멘트 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누가 되냐? 이게 이제 아직도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흐름을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정해졌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 가치 높이기는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이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가디안이라고 지지 않았습니까? 프로젝트 가디안입니다. 이 이름 짓는 것도 그냥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가디안, 이게 요번에 칼라이라고 하는 이 칼라이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 그 외환은행 갖고 간 데예요. 외환은행 헤쳐먹은 데입니다. 칼라이. 그래서 요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좀 단어가 어렵지만 태그 어롱이라는 단어, 분명히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쪼개고 합칠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하고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전에 현대엔지니어링을 현대건설로 넘길지 다시 IPO를 할지를 건물 그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한 7월 중이면 윤곽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 10년 그림이에요. 이 거버넌스에 그나마 이 복잡한 4차 방정식, 이걸 풀으셔야 됩니다. LG 욕먹으면서 풀었고, SK 풀었고, 쪼개고 합치고, 삼성그룹 다 풀었습니다. 남아있는 그룹은 현대차 그룹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획하고 전략 짜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정식 중에 가장 약한 고리 방정식부터 풀 거라고 봅니다. 넷째 방정식. 현대가 제철을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먼저 현대제철을 제거시킨다.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은 현대글로비스를 키운다. 지분가치를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키우는지. 그래서 이 순환출자 연골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현대 약한 고리부터 끊을 거라고 봅니다. 약한 고리요. 그래서 보시면 좀 규모가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5.6, 현대글로비스 0.6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은 거요. 그거부터 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10몇 프로, 20% 있는 건 못 풀어요. 그거는 합병해서 쪼개고 합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현대로템 그 이유냐 몰라요. 그냥 저는 2만원대라면 웬 바겐 세일이냐 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로템은 GTX, 그 다음에 자꾸 타이밍을 물어보시는데 타이밍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KT나 이런 거 2만원대 사갖고 10억이든 20억이 사놓고 묻어두면 더블 갑니다. 이런 것만 자신있게 얘기해 드리지, 현대로템도 더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4만원, 5만원, 심지어는 7만원도 보낼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때 올 때까지 열심히 그냥 소일거리로 매일 싸우면서 트레이딩 하거나 하면서 다음 그거 오면 대응하겠습니다. 그 거버넌스 게임을 정의선 회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그룹 관련된 종목은 건설한테 물어보시죠. 현대건설한테요. 저 삼성동 부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적어요. 그리고
아까 용산 공작청과 용산 청와대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나를 보자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다시 합니다. 한강 스카이라인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용산 공작청 이게 건물로 다 지어질 겁니다. 이미 계획안은 찌라지는 도는데 최종 도장은 어떻게 찍어질지, 그리고 저 건너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과 저기 국방부까지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팔지 마시라고요. 가만 계세요. 여기가 스카이라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바뀌어질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용산과 여의도에 지하화가 막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재개발이 막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 오토 에버가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 그 원효로의 여러분들 원효대교 딱 건너보면 용산 공작청 딱 보일 때 이상한 아파트 있고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쓰러져 가는 그 낡은 아파트의 그 포르쉐 건물 뒤에 보면 허벌판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나. 그래서 그 서부 T&D도 가만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202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속도를 낼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IPO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IPO를 추진하실지. 이제는 구주 매출은 힘들 거고, 그러면 신주 매출로 갈 거예요. 한다면. 아니면 현대건설하고 합병 전략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하냐? 그래서 기아가 8만원 넘기기 전까지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는 77,000원과 8만원의 반, 8만원과 8만원에서 반인데, 그 호흡보다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삼성전자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저는 3, 4분기에 팔면 어떠나,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거버넌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